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손에 생기는 습진인 수부습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습진이 생기고 가려워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해지면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납니다. 가려움증은 견딜 수 없고 통증은 참을 수 없습니다. 바로 손에 생기는 수부습진입니다. 원래 습진이란 진물이 나는 발진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피부염도 보통 습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부습진은 수부 피부염과 동일한 병명입니다. 수부습진의 증상은 피부가 갈라지거나 벗겨지고 점차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집니다. 갈라진 피부에서 진물이 나기도 하고 가려움증이 심해서 심하게 긁으면 출혈이 되기도 합니다. 염증이 유발된 부위는 각질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홍반처럼 붉은 기운을 띠는데요. 심하면 피부가 갈라진 곳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수부습진은 주부들에게 많이 생겨서 주부습진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주방 일 등 물일을 많이 하거나 세제에 접촉이 잦은 경우에 생깁니다. 피부가 예민할수록 잘 생기기 때문에 특정한 물질의 자극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반응인 경우도 많습니다. 주부 이외에도 청소부, 요리사, 미용사, 특정 약품을 만지는 기계공 등에 자주 나타납니다. 일부 사무직이나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정 물질에 접촉이 되는 경우는 접촉성 피부염으로 볼 수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측면도 강합니다. 일반적인 아토피 피부염과 화폐상 습진과는 구별되는 것은 수부습진은 손이나 발에 국한됩니다. 수부습진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업무 수행 능력, 삶의 질에 현저한 저하를 초래합니다. 남성의 경우 일상에서 인사로 악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20대 이상의 남녀 모두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여성들이나 주부들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수부습진과 비슷한 질병으로 한포진이 있습니다. 한포진도 엄밀하게 말하면 수부습진의 범주에 속합니다. 한포진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투명하고 작은 물집이 생기면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수포성 질환입니다. 피부 깊숙이에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피부 곁에서 긁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피부에 나는 수포는 바이러스성이 많은데 한포진은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 염증이 심해서 나타나는 수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많고 역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수부다한증 환자의 경우도 습진이 쉽게 동반됩니다. 손발에 항상 땀이 나면서 눅눅하고 습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낫지 않고 오래가면서 옆으로 번집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건조하게 해야 하지만 긴장이 되면 항상 땀이 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수부다한증에 의한 습진은 다한증이 좋아져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건선의 경우도 수부습진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농포성 건선은 손바닥에 습진처럼 염증이 생기면서 농포를 동반합니다. 가려움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손등에 잘 나타나는데 주먹을 쥐면 손가락 관절로 튀어나온 돌출부에 습진이 보이는 경계가 뚜렷한 발진이 보입니다. 손에 건선이 있는 경우는 손톱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손톱 건선이라고 합니다. 손등의 모든 손가락 관절 부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명 고트론 사인입니다. 고트론 사인은 다발성 근염 및 피부 근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 근력의 저하보다 먼저 나타나는 징후 중 하나입니다. 손등에 홍반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트론 사인이 보인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부염이나 습진이 아니라 보다 심각한 질환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부습진의 치료는 보통 항히스타민 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용합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연고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심하면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경과를 겪으면서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고 사용하면 호전되다가도 중지하면 다시 심해지는 것이 반복됩니다. 한약적 치료는 일반적인 습진에 준해서 치료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역 억제 효과가 있는 한약을 달여서 복용하는 탕약과 한약으로 만든 크림제, 한약으로 만든 스프레이 제제를 사용합니다. 수부습진으로 인해서 손바닥이나 손바닥 부위 피부가 갈라질 때 대표적인 처방으로 생열윤부음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생열윤부음은 조증으로 피부가 갈라지고 손발톱이 마르며 긁으면 가루가 일어나고 피가 나면서 몹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피부 건조함과 갈라짐을 치료하고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청열 해독하는 황연해독탕이나 원청음도 효과적입니다. 한약으로 치료하고자 하면 한약 복용을 시작하면서는 사용 중인 스테로이드는 중지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중지하면 리바운드 현상에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약 2주 정도 증상이 악화를 보이다가 기복을 보이면서 서서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하면 증상은 거의 안정됩니다. 가정요법으로는 유분피 세척액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유분피와 감초 100g씩을 물 2리터에 넣고 1시간 정도 약한 불로 끓여서 식힌 다음 이 용액을 거즈에 묻혀서 스포를 해줍니다. 유분피액은 피부 진정, 보습, 항균, 상처 회복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중풍을 앓아 누워있는 욕창 환자의 상처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유분피 말고도 마취연이라고 하는 쇠비름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손바닥 피부가 많이 갈라진 경우에는 유분피 분말을 뿌려주면 좋습니다. 진물이 나는 경우는 바로 뿌려주고 건조한 경우는 처방된 스프레이 제제를 뿌려준 후 유분피 분말을 뿌려도 좋고 가볍게 물에 섞어서 묻혀줘도 좋습니다. 유분피는 염증으로 인한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부습진이 있는 경우는 손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평상시에 자극이 없도록 해야 하고 만약 물이나 세제를 만질 일이 있다면 면장갑을 낀 상태에서 고무장갑을 착용합니다. 세안을 할 때는 비누는 약산성이나 중성 비누를 사용하고 샴푸를 할 때도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착용하고서 샴푸합니다. 일반 샴푸에는 계면활성제가 설거지용 세제만큼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대파, 고추, 고기 또는 토마토나 감귤류 같은 산성 과일을 만질 때는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서 만져야 합니다. 평소에 면장갑에 손가락 지문 부위를 제거한 상태에서 착용하고 일을 하는 것도 외부 자극으로부터 염증 부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을 너무 자주 씻지 말고 손을 씻은 이후에는 보습제를 규칙적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부습진은 의외로 많습니다. 주부습진이라는 별명 때문에 주부에게만 생기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이나 젊은 여성들의 경우 당황합니다. 그러나 수부습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며 한방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습진 없는 건강한 손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